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시장조사기관 KRG의 김창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부,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기술들이 실제 이제 시장에 도입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사교육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수요자 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나이파랑 같이 공동으로 에듀테크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 이용객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오늘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수요자를 조사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몇 가지 좀 메시지가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좀 뽑아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요자군을 나눴고, 그리고 수요자군은 크게 이제 B2C 영역에서 개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 350개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 300여 교육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개인 조사 내용은 주로 이제 개인에 관련된 어떤 에듀테크 관련된 서비스 이용 경험 이런 내용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이번 조사에 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들이 조금씩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듀테크 시장의 어떤 수요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은 크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2C 영역에서는 개인을 1003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성별로 남성, 여성, 연령별로 5개 구간별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350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업종별로는 10개 업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저희가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방식에 의해서 10개 업종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종사자 규모별로도 5개 구간으로 좀 나눠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조금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좀 세그멘테이션을 좀 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150개 공공기관을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사, 공단, 교육 관련 기관, 기타. 주로 이제 교육기관은, 공공기관은 주로 이제 이런 인사 쪽이라든지 교육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300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초, 중, 고, 그리고 2, 3년제 대학, 또 4년제 대학.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B2B 영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그런 잠재 수요 내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군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보려고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조사 내용은 실제로 에듀테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혹은 에듀테크가 과연 우리 기업에 혹은 나한테 그게 의미 있는 거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인식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개인들이나 기업에서 에듀테크를 기존의 이러닝하고 좀 많이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 조사 결과에는 물론 저희가 에듀테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에듀테크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드렸지만 일부 이제
고객 쪽에서 약간 혼선해 가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 경험에서는 에듀테크 관련된 기반 기술을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들은 또 어떤 콘텐츠들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어떤 점이 굉장히 불편했는지, 실제 이제 만족도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이용 경험에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 계획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기반 기술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기반 네트워크라든지 디바이스, 그 향후에 이제 에듀테크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려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조사 내용을 좀 영역별로 보시면 저희가 그 분별 질문 항목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 이렇게 CPND 기반으로 좀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콘텐츠 영역에서는 데이터 자원, 그리고 학습 콘텐츠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원천 자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자원, 교육 설계 자원 같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콘텐츠는 이제 초중고 유아, 뭐 대학, 그다음 직업 교육, 그리고 외국어 교육,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주로 어떤 학습 콘텐츠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물어봤고요.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교육 관리, 학사 관리, 커뮤니티, 인프라 관리, 자원 관리,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주로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의 기반 플랫폼은 이제 어떤 쪽으로 중심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 쪽으로는 사실 이제 뭐 그 기술은 아직까지 이제 어떤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뭐 실감형 AR, VR 관련 기술들이 한참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수요를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좀 몰리긴 했지만, 어쨌든 향후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진보된 기술들이 어떻게 에듀테크 서비스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한번 스냅샷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크게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고, 이제 클라우드는 앱과 화상회의, 비디오 컨퍼런싱 쪽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금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는 PC, 그리고 교육 전용망, 방송통신망,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쪽에서는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 PC 기반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그 HMD, 그리고 그 웨어러블 기구인지, 그리고 학습 도구인 로봇 코딩 블록인지, 아니면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전자교착 같은 어떤 기자재, 이런 영역별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지금의 2020년 현재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과연 어떠한 플랫폼과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해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각각에 관련돼서 좀 조사 결과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인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나 제품이 필요하냐라는 어떤 질의에 대해서 70%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필요 없다는 응답은 한 30%인데
70%면은 거의 뭐 메인스트림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에듀테크 서비스에서 굉장히 보편화된 그 어떤 그 향후의 어떤 교육 그 모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에듀테크 개념 이전에 예전에 뭐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쳐가지고 에듀테인먼트라는 그 용어가 처음 이제 발표된 게 19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수 많은 이제 개인들, 특히 이제 얼리 어댑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에듀테크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동향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게임에다가 뭐 교육을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그 레퍼런스라든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흐름들이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에듀테크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이건 굉장히 좀 교육적 효과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 경험도 뭐 한 절반 정도가 50%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해봤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용 계획인데 이용을 해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별로 이용을 안 하겠죠.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이용 계획이 80%라는 거는 이제 에듀테크 관련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용 계획도 한 80%에 달할 정도로 에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크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 부문 이용 경험과 이용 계획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용 데이터 자원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수응답을 받은 건데 교육 지원 자원.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 지원 자원이라는 거는 어떤 그 좀 이렇게 능률적인 효율적인 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그런 자원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문제 노트, 뭐 문제 은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 37.9%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그 이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질의에는 교육 설계 자원, 뭐 커리큘럼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설계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34.5% 정도가 교육 설계 자원에 대한 향후 이용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니즈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콘텐츠 부분에서는 초중고 그 대학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습 콘텐츠는 주로 이제 일반 초중고 대학 과정에 필요한 콘텐츠들에 대한 그 이용 경험이 되게 많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직업 교육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국어 교육에 굉장히 그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어 교육에 대한 그 응답률하고 직업 교육에 대한 응답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0%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이 특히 이제 이런 외국어 교육에 대한 그 이용 계획도 굉장히 많지만 또 이용 경험도 상당히 많은 뭐 뒤에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회사들 보면은 이런 외국어 교육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그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다른 나라와 약간 유니크한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결과긴 한데 멀티미디어 경험이 굉장히 많겠죠. 아무래도 기존의 이러닝 시스템 자체가 이제 멀티미디어 구현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외로 또 데이터 분석, 실감형,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이용 경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데이터 분석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이거 실감형과 인공지능이 뭐 멀티미디어 다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되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될 정도로 니즈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러닝과
에듀테크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한테 어떤 맞춤형 어떤 학습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단계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차별화된 어떤 그 분석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어떤 교육 그 모델에서 조금 더 자기 스스로 내 자신에게 혹은 각기 수준에 맞게끔 차별화된 콘텐츠 혹은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맞는 평가 모델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어떤 그 솔루션 내지는 어떤 서비스 오퍼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으로는 뭐 단연코 앱 기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부터 한 70% 정도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앱 기반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런 응답도 지금 거의 100%가 넘을 정도로 이게 중복 응답이다 보니까 100%좀 넘게 나왔는데 클라우드 앱에 대한 특히 앱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다,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온라인 PC는 실제 이용률은 현재 이제 한 62% 정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역시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이 한 40%, 그러니까 좀 낮아졌죠. 20%포인트 이상.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 쪽은 이제 화상의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지 앱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기반에서는 현재 이용 현황은 PC와 모바일 쪽이 굉장히 같은 수치로 나오는데 향후 이용률을 보시면 모바일 기반이 한 109% 그리고 PC 기반이 한 49%,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 배 이상 PC보다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 그래서 향후에 디바이스 부분에 대한 니즈도 역시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모바일이 굉장히 대세가 될 것이다. 그 의외로 이제 모바일 이외에 특히 이제 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MD라든지 웨어러블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디바이스 쪽도 상대적으로 좀 이용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코딩 블록이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어시스턴트 도구들, 이런 학습 도구들에 대한 니즈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조사로 마지막 저희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용에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역시 이제 그 30% 이상 되는 게 한 4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교육적 효과, 품질, 내용 기능의 다양성, 완성도 이런 부분이 지금 불편했더라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응답의 질의의 복수응답으로 30%대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온다는 거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뭐가 불편하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서비스를 혹은 그 교육을 제대로 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응답 결과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분포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교육적 효과, 실제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IT 업계에서는 이제 ROI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Return of Investment요. 이것도 일종의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실제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측정 모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개인과 혹은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에 대한 어떤 좀 검증된 이제 그런 이제 그 오퍼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품질 부분도 뭐 34%라고 그랬는데 이게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봐야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조금 뭐 문제가 없고 괜찮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정답이 그러니까 답변이 굉장히 고르게 나온 것들은 특별하게 어느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뭐 품질, 내용 기능의 다양성, 완성도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잠깐 경험한 걸 가지고 응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류의 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향후 이용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하고 약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교육적 효과에 대한 거는 이게 동일하게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은 어쨌든 에듀테크 서비스를 쓰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학습 수준을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제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딱히 없더라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 향후에 그러면 에듀테크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뭘 제일 먼저 고려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역시나 에듀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내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려사항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요금이었고요. 뒤에도 이제 B2B 고객들도 역시 가격 요금에 대한 한국은 영원한 이제 주제가 가성비 아닙니까? 그래서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가성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품질 그리고 내용 기능 다양성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분석적 정보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조사에서는 뒤로 좀 빠져 있는데 B2B 기업 고객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조사를 바로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드린 설명하고 제가 잠깐 비교하는 설명을 하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개인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개 기업을 10개 업종에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주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실제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에듀테크 서비스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 30%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향후에 이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이 한 34%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는 이미 이제 뭐 교육 관련된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일러닝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이미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 새롭게 또 에듀테크 서비스 기반으로 움직이기가 바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응답들을 하신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 고객들은 기업에게 있는 직무교육 관련된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장년층 내지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과 달리 이분들은 주로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에듀테크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자체가 주로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시장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듀테크 서비스 관련된 니즈가 개인 조사하는 결과와 달리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았냐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자원은 원천 자원 영역이 향후에 가장 니즈가 교육 지원 저항과 함께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콘텐츠는 직업 교육이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플랫폼에서는 역시 인프라 관리와 자원 관리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 플랫폼에서는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이 가장 이제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PC 기반이 특히 데스크탑 PC 기반이 상대적으로 개인에 비해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향후 이용 계획에서는 클라우드 앱의 어떤 그런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유의할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바이스 기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PC와 모바일 쪽으로 구분했을 때 현재 PC가 거의 뭐 압도적이지만 역시 모바일과 병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용의 불편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석적 정보 내용이 가장 이제 컴플레인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우리나라 에듀테크 서비스 모델 자체가 초중고라든지 이런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석적인 측면, 좀 더 이제 직무 교육이나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용 고려 사항에서는 이제 가격, 요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품질, 교육적 효과 이런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공공기관 조사도 앞서 이제 기업 고객처럼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인사 담당 관련되신 분들이 응답하신 건데 기업 고객하고 굉장히 흡사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듀테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한 30%고 이용 계획이 있다는 34%다. 이것도 이제 앞서 이제 기업 조사한 거에 동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자원도 이제 원천 자원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으면서 향후에는 이제 교육 지원 자원이라든지 교육 설계 자원이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 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또 외국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또 상당히 상대적으로 기업 그 조사 결과와 달리 조금 더 특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플랫폼에서는 이제 인프라 관리와 교육 관리, 그 자원 관리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돼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도 멀티미디어와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한 현재 이용 경험도 많고 향후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니즈도 더 많다 이렇게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어떤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망 쪽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망에 대한 향후 수요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PC와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이런 이용 현황, 향후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용에 가장 불편한 내용은 기능에 대한 다양성, 완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불편하다는 측면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용 고려사항에서는 가격, 요금, 또 이용 과정이 좀 번거롭다, 조금 더 편하게 해달라 이런 니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도 초중고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정보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이제 응답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비슷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한 26% 정도로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새로운 어떤 선진 모델로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응답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응답자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에듀테크 서비스의 레퍼런스들을 조금 더 많이 각 학교별로 좀 뭔가 유연성을 좀 부여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용 계획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돼 있고 또 확산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교육 지원 자원과 교육 설계 자원에 대한 니즈가 높았고 학습 컨텐츠는 주로 이제 초중고 대학에 대한 니즈가 뭐 가장 당연히 뭐 그러겠지만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플랫폼으로 보면 이제 교육 관리 쪽과 학사 관리 이런 쪽에 대한 그 니즈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다는 거랑 기술 플랫폼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높긴 했지만 이와 함께 이제 데이터 분석,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인식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니즈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역시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앱과 화상회의 쪽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온라인 PC 또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망에 대한 니즈도 있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기반에서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도구라든지 기자재에 대한 어떤 향후에 이용 계획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 대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적 효과죠. 그래서 에듀테크 서비스가 과연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인식들 하고 계시고 또 아직까지 이제 이용하는 어떤 그 절차라든지 방법론상에서 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용 과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수요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그 4개의 섹터별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좀 발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이제 개인 쪽과 기업 쪽 간의 어떤 그런 인식 및 이용 경험에서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은 이런 그 이용 경험도 상당히 많고, 향후에 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나 기반 기술이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추세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온라인 학습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기업이나 교육기관은 이미 뭐 일정 부분 이제 체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뭐 예산이 책정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이제 바로 이렇게 도입하기에는 조금 더 좀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 내용, 과정, 다양성, 이용의 편리성, 포커싱한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초기 단계긴 하지만 VR, AR 기술을 이용하는 실감형 컨텐츠들이 조금 더 좀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초중고 학생만 대상으로 지금 좀 하다 보니까 일반 그 직무교육 쪽에서도 조금 더 이제 좀 입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좀 분석적인 내용의 에듀테크 서비스 모델이 조금 개발될 필요가 있다. 컨텐츠가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모바일 디바이스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에듀테크 기반이 쭉 조사 내용 보시면은 개인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공교육 뭐 어떤 집단 이쪽에는 아직까지 좀 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기관이나 내지는 일반 기업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에듀테크 서비스 모델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레퍼런스를 좀 구현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의 에듀테크 산업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